급박할 때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첨단 정찰기 같은 미국의 고가 무기들을 도입하기 위한 한미 협의도 추진됩니다. 오늘 회담에서 한미 FTA 폐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FTA가 미국에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며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 미군 기지를 직접 찾아 파격적인 영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25년 만에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곳곳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홈쇼핑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 들어 적폐청산 수사에 주력해온 검찰이 현 청와대 핵심 인사의 주변 인물 수사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사건 은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숨진 뒤 검찰 내에서 수사를 둘러싼 갈등 기류가 생기고 있습니다. 무리한 몰아가기 수사였다는 비판과 제 식구 감싸기는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샘의 사내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후 비슷한 피해를 받다는 직장 여성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한창인 성폭력 고발 운동처럼 국내에서도 직장 내 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기 어려운 중증 환자나 노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병원에선 코에 튜브를 삽입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튜브를 오래 꽂고 있으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낮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이 끝난 뒤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우리나라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최신 전략 자산 구매에도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한국이 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오늘 정상회담에서 오간 국방 분야 내용을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도입할 미국 무기의 윤곽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첨단 정찰 자산을 비롯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전략 자산의 획득에 대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첨단 정찰 자산, 즉 북한 미사일 발사 차량을 감시할 수 있는 지상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로 최소 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20대 추가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무기만 해도 5조 원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도입이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will be ordering billions of dollars of that equipment, which frankly for them makes a lot of sense. And for us it means jobs. It means reducing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이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자로 우리나라 미사일의 탄두 중량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 이남에서 1~2톤짜리 탄두를 장착한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북한 전역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 관계자는 탄두 중량을 늘리는 기술은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1년 정도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문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축하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고 그렇기에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수 기자입니다.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진 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안보 문제에서 한국 소외론, 즉 코리안 패싱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바로 말할 수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is very important to me, and 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 I can tell you that right now. 또 한미는 전쟁에서 함께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친구라며 한국은 미국의 단순한 동맹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미중 균형 외교 발언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외교적 지평을 넓히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균형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 설명에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상황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정상은 공식 발언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가장 큰 의제였던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미 두 정상이 평화적인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북한에 많은 힘을 보여줬다며 압박을 통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트럼프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폐기를 촉구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적할 수 없는 미국의 많은 힘을 보여줬다면서 군사 옵션 시행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ope, in fact, I'll go a step further. We hope to God we never have to use.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 반드시 효과를 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두 정상은 그러면서도 지난 6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방한 전과 비교해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일본에서는 무역 적자가 많다고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의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분야 내용은 한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한미 두 나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한 축이 경제 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 측의 좋은 협상이 아니라면서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To work closely with us to quickly pursue a much better deal, a deal that frankly has been quite unsuccessful and not very good for the United States.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등에 업은 미국 통상당국은 조만간 본격화될 개정 협상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통상당국은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지적이 줄을 이뤘다면서
미국의 개정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과 내일 잇따라 만나 관련 협상을 진행합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곳곳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식 만찬 메뉴에도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옥수수 죽을 올린 구황작물 소바는 어려운 시절 함께 보낸 한미동맹의 소중함이 담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라고 하는 가자미구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경남 거제도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360년이 넘은 씨간장 소스에 재운 한우 갈비도 준비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의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를 깜짝 방문한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방한 첫 일정으로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애초 청와대에서 맞이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깜짝 영접한 겁니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외국 정상을 영접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한미 동맹의 상징인 바로 이곳 평택 기지에서 한미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격려하는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예포 21발과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맞이했습니다.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땐 외교부 1차관이 나갔습니다. 평택 기지에서 서울로 이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복장을 한 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청와대로 들어섰습니다. 한미 어린이들의 환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손짓과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and greeting us. This is very, very nice. Who is the best student? 도착 공항이 아닌 청와대에서 환영 행사가 열리는 것도 최고 예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For that beautiful ceremony, it doesn't get more beautiful than that. I know the work that was put into it.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환영식에 입장할 때는 일반 행진곡이 아닌 미 대통령 전용 공식 입장곡이 연주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인파와 환영하는 인파가 동시에 몰렸습니다. 세종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는데 청와대 쪽 행진을 막기 위해서 경찰 차벽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2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노 트럼프 공동행동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것은 오후 1시쯤. 광장 곳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광화문 광장 둘레에 철제 가림막을 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를 반대한다! 경찰은 방패와 체증용 카메라는 물론 버스 10여 대를 동원해 차벽까지 세웠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방향 행진도 막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선 행진을 허용했지만 경찰은 경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통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한 뒤인 오후 4시쯤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종로구 팔판동에 모였습니다. 트럼프가 입장에서 떠나가는 순간까지, 아니 그들에 의해서 드리워지고 있는 민족 공멸의 전쟁이기를 분쇄하고,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광장 건너편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지나가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오늘 15,000명의 병력을 광화문 일대에 배치했지만 찬반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그럼 정치부 남승모 기자와 이번 정상회담의 득과 실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인데 예. 한마디로 평가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를 챙기는 대신에 무기 구매라는 비용을 지불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확대하고요. 또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건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군 전력 증강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수조 원대 무기 구매 주문을 하기로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확히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통상 부분이 언급이 됐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미국 측의 요구에 우리가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참모들도 미국 참모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 불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 일본에서와 달리 국내에서 돌출 발언, 돌출 행동 이런 건 안 보인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일본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가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기자회견 중에 질문을 가로채는가 하면요. 갑자기 오케이? 이러면서 그렇죠. 네. 약간 외교적인 결례에 가까운 일들이 보였었는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기자회견만 아직 진행이 됐습니다만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사전 조율이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은 안 된다라는 우리 입장과 미국의 강경 발언들이 굉장히 대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파괴 내지는 화염과 분노 이런 게 전혀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또 현 정부 외교 라인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었던 코리아 패싱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먼저 땡겨서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내가 지금 바로 답변하겠다. 네. 그러면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또 내일 중국으로 떠나는데 오늘 밤과 내일 남은 일정 어떤 게 있나요? 오늘 밤 지금 진행되는 게 만찬이 있습니다. 네. 문화 공연까지 곁들여져서 국빈 만찬에 걸맞게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의 일정의 핵심은 역시 국회 연설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잘 조율을 돼서 진행이 됐는데 네. 내일이 사실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다 구체적인 미국의 청구서 내지는 대북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지를 지켜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국회 연설 내용은 아직 좀 알려진 건 없나요? 네, 그것은 미국 참모들조차 준비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는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는 알겠네요. 예, 네, 그런 잘 부분입니다. 들었습니다.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뒤숭숭한 검찰의 분위기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측이 홈쇼핑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병헌 수석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는 물론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도 칼을 겨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과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윤 씨를 포함해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보좌진 2명과 수행비서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한 배경을 캐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받은 경위와 협회 자금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전 수석이 당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청탁 대가인지 의심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윤 씨 등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은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다 관련 정황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수석은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전 정권 수사에 집중했던 검찰이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현 정부 수석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전병헌 수석을 둘러싼 돌발 폭로가 있었습니다. 전 수석과 측근들이 사행성 게임을 규제하는 걸 방해한다는 폭로였는데 검찰 수사와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입니다. 사행성 게임 규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느냐는 여당인 민주당 손혜원 의원 질문에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증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다음에 그의 지인들. 이어 30일 종합감사에서 이번엔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고 전병헌 수석의 실명이 거론됩니다. 전 수석의 친척과 지인들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세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MB 정권 때 전병헌 전 의원님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고요. 당시 전 수석은 여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 위원장의 폭로는 게임업계 유착과 관련된 것으로 롯데홈쇼핑 관련 검찰 수사와 결이 다른 듯합니다. 그러나 전 수석이 회장을 맡았던 e스포츠협회를 중심에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게임업계 유착, 규제 방해 의혹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적폐몰이를 물타기하기 위한 수사, 정권 실세를 위한 면죄부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권은 공개 반응을 자제한 채 수사 추이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통해 청와대,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댓글 정치 공작과 관련해 직권 남용 등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김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이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사령부를 확대 개편한 뒤 댓글 조작에 관여하도록 지시한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요원을 대폭 증원하라고 요구하면서 철저한 성향 검증을 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정황에 대해서도 캐묻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 강조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 여부는 신병을 확보한 뒤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조직 안에서도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수사였다는 불만과 함께 범죄 혐의가 중대한 만큼 구속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임찬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숨진 변창훈 검사의 빈소는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젯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정쯤까지 빈소를 지켰지만 유족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문 총장에게 숨진 변 검사의 억울함을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 3명에 대해 모두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파견 명령에 따라 국정원에 갔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 나온 과오인데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반면 수사팀은 현직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검사라고 수사 강도를 낮췄다면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법원은 숨진 변 검사와 함께 청구된 장호중 검사장과 이재영 부장검사 등 관련자 4명의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모두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또 변 검사를 비공개 소환해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가혹 수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관련 의혹을 내부 제도 개선 등의 해법 대신 모두 검찰 수사에 넘기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수사팀 내부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건 옛말일 뿐이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다리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힘든 상황이지만 자식을 공부시켜 대학에만 보내면 삶이 나아질 거라 믿었고 실제 상당수는 개천의 용이라 불리며 중산층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와도 백수가 되는 상황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부모님 빽 있고 뭐 이렇게 줄이 있다면 좋은데 대기업에 얼른 들어갈 수 있는.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내 아들, 딸이 노력만 하면 나보다 잘 살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8년 전에는 절반이나 됐지만 이제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저성장에 따른 취업난, 극심해지는 양극화 탓이 큽니다.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성장이 낮게 되면 출발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좌우돼 버리게 되는 거죠. 계층 이동의 주요 통로였던 교육은 통장에서 용난다라는 말처럼 오히려 부의 대물림수단이 됐습니다. 실제로 로스쿨 재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월소득 804만 원 이상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금수저, 흑수저론처럼 계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취 의욕이 떨어져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계층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SBS 송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서 시민과 경찰이 힘을 합쳐 이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70대 운전자가 운전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겁니다.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 한 시민이 다가와 차량 안을 확인하고는 수신호를 하며 교통정리에 나섭니다. 곧이어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이 차량 유리를 깨기 시작합니다. 경찰관이 운전자를 차량 안에서 빼내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이번에는 한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목을 젖히겠는데 숨을 안 쉬는 것이 고막 입만 벌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것은 2차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나간 거지.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행동을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좀 놀라긴 했지만 일단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10여 분 동안 이어진 경찰과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70대 운전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운전자 76살 A씨는 경찰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짜 뒷났을 수도 있는데 외면 안 하고 좀 더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죠. 긴박한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을 합친 경찰과 시민들. 기적을 만드는 영웅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글이 요즘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샘에 이어 다른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도 하나 둘씩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입니다. 현대카드의 계약직 사원 A씨가 한 인터넷 게시판에 지난 4일 올린 글입니다. 한샘 여직원이 올린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면서 지난 4월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사 측이 피해 사실 신고를 만류하려 했다며 센터장과 대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자 현대카드 측은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내부 감사를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여기에서는 그 결론이 나온 거고,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였죠. 지난달 29일 한샘 여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한 성폭력 사건은 회사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재수사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술을 보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충분하다 이게는 의견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지난달 상무가 여직원을 성추행해 징계 절차를 밟자 상무가 사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한 성범죄는 불과 4년 만에 2배나 늘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나도 당했다는 의미로 SNS에 이런 문구를 올리고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캠페인이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나서기를 주저했던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서서히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불거진 직장 내 성폭력 논란의 공통점은 여성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라는 겁니다. 또 회사에 어렵게 신고했지만 합당한 조치가 없었다고 느낀 경우였습니다. 같이 일해야 될 상사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고가 어려운 게 좀 현실입니다.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해도 사직을 종용한다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지난 2015년 조사에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8%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공식 절차로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연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개인으로선 무기력했지만 연대를 통해 회사 등 징계 주체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데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만 좀 차갑고 비인간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을 깨고 인간과 교감하며 소통을 도와주는 따뜻한 첨단 기능이 등장해서 요즘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영미 씨는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늘 걱정입니다. 일이 바빠 전화를 매일 드리지 못하는데 부모님 댁 정수기 사용량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부모님께서 48시간 이상 정수기를 쓰지 않으면 전화를 해보라는 알람이 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 하고 다시 한번 전화해보게 되고 연락하게 되니까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하죠. 네덜란드의 한 기업이 개발한 정보교환 서비스입니다. 악수를 하면 팔찌의 센서가 동작을 감지해 서로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교환됩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만날 경우 일일이 명함을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냉병에 맥주병을 담으면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차단돼 스마트폰의 인터넷 연결이 끊어집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서로 대화에 집중하라고 개발된 브라질 회사 제품입니다. 첨단 산업 기술 하면은 인간이 소외되는 어떤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간 간 교류가 이제 기술을 통해서 더 이제 가능해지는. 최근 첨단 기술의 트렌드는 이처럼 바쁜 일상 속에 사람 간 소통과 교감을 돕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온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완벽한 연기로 의사까지 속였고 지능지수도 낮은 척하면서 지냈습니다. KNN 황범 기자입니다. 조현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 김모 씨가 병원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적성검사를 신청하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 씨는 사실 가짜 환자였습니다. 지난 2005년 신체 등급 1등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김 씨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조현병 환자 행세를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정신병원에 다니며 완벽한 연기로 의사를 속였습니다. 김 씨는 또 실제 조현병 환자를 만나 관련 증상을 묻고 설문 답변과 그림까지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이 현실과 그 이상이 혼돈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조현병에 맞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손발을 떨면서 이렇게 연기를 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까지 속인 김 씨는 결국 허위 진단서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역을 면제받은 김 씨는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면허 발급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53이던 지능지수가 114로 나오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NN 황범입니다.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할 때 페인트 같은 데서 나오는 유해 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도장 시설은 반드시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장비 없이 유해 물질을 그대로 주택가로 내보내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서울 주택가에 있는 한 자동차 도장 업체입니다. 바깥에서 페인트를 뿌리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에 적발됩니다. 왜 밖에서 뿌려요? 밖에서 이렇게 뿌리시면 안 되죠. 또 다른 업체는 도장 부스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작업하기도 합니다. 아니 안에 나가지 않겠는데. 밖에서 냄새를 맡고 들어왔는데. 도장업체는 유해 물질을 대기 중에 바로 내보내선 안 되고 정화 장치를 통해 걸러내줘야 합니다.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 시설입니다. 이렇게 활성탄, 즉 인공 수치로 된 필터가 유해물질을 흡착해 외부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업체의 정화 시설을 열어봤습니다. 활성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필터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배기관 부위에 구멍을 뚫어 단속을 피하는 꼼수도 부립니다. 심한 악취에 민원이 끊이질 않지만 업체 측은 이기적인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세트로 가게 되면은 뭐 1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깝게 생각하고 못 오고 이러겠죠. 서울시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27곳. 유해 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시점이 대통령 취임 석 달 뒤부터였다는 점을 토대로 검찰은 돈 상납을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매달 청와대에 상납한 건 2013년 5월부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석 달 뒤이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취임 2달 뒤부터 매달 5천만 원이 건너갔고 이후 액수도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전에 돈 상납이 이뤄진 정황은 없습니다. 이런 점이 검찰이 일각의 해명과 달리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이 꾸준히 이어진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 이전의 사정기관 관계자들도 국정원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받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따라서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돈을 받았지만 특수활동비 상납 결정은 그 윗선, 즉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지시해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 오후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 상납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정원장 2명도 조만간 소환해 국정원 자금의 집행 경위를 따질 방침입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기 힘든 중증 환자나 노인들에게 병원에선 코에 튜브를 삽입해 영양분을 주입합니다. 배에 구멍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몸에 칼을 대지 않는 코 튜브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튜브로 음식 공급받는 걸 오래 지속해야 한다면 코 튜브 방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 전 대동맥이 터져 응급수술을 받은 70대 여성입니다. 배꼽 근처에 식사를 공급하는 튜브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여성도 처음엔 코 튜브로 음식을 공급받았는데 흡인성 폐렴이 생겨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당시 중환자실로 옮겨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코 튜브 대신 배 튜브로 바꾼 겁니다. 구토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몇 차례 이제 흡인성 폐렴이 있었고 아주 이제 중증 상태로 중환자실에 몇 번 이제 들락날락하셨던 분이고요. 코 튜브는 수술 없이 코를 통해 위에 관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로 들어간 음식이 튜브와 식도 사이 틈을 통해 역류하기 쉽습니다. 역류한 음식물이 세균과 함께 폐 안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면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하는데 치사율이 무려 40%에 이릅니다. 실제로 독일 민스터대 연구 결과 뇌졸중으로 코 튜브를 한 환자 절반 가까이가 폐렴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킨슨병이나 뭐 뇌경색 있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위안에 음식이 고여 있고 누워 있으니까 중력의 영향 때문에 쉽게 역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통상 4주 넘게 튜브로 음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환자는 배 튜브 시술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4주 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배 튜브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코어 튜브를 4주 넘게 계속 부착합니다. 심지어 요양병원 환자 대부분은 코어 튜브를 한 채 누워 있습니다. 합병증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요양병원 환자는 2달째 코튜브를 달고 있습니다. 튜브를 고정하는 하얀 반창고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바람에 코에 붉은 염증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환자 보호자는 의사가 배 튜브로 바꾸자고 해도 바꾸질 않습니다. 생배를 뚫는다는 게 그 생배. 말이 안 돼. 보호자로서는 결정하기 힘들어요. 뱃줄은. 코튜브와 달리 배 튜브는 배에 구멍을 내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수술을 받을 수 없어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수술한 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등 100만 원이 넘는 비용도 문제지만 보호자는 번거롭고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런 게 들어서 수술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고 이쪽 병원에 와서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 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또 보호자분들께서 시간 내셔가지고 병원으로 가셔서 또 한 2, 3일 정도 입원 기간을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 가운데 코튜브를 한 환자가 배튜브를 한 환자의 47배나 됩니다. 장기 요양하는데도 코튜브를 계속하고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장기 치료 환자의 경우 코튜브는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치료 지침대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배튜브를 바꾸도록 인식의 전환과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국가정보원과 짜고 공영방송 장악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사장은 어제 밤샘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과 노동조합법 위반, 업무 방해 등입니다. MBC 사장이었던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국정원에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은 뒤 김미아 씨나 김재동 씨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퇴출 대상으로 낙인 찍힌 기자와 PD 등을 한직으로 배치하거나 해고한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김 전 사장은 검찰로 소환돼 오늘 새벽 4시까지 1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이나 청와대 관계자를 접촉했는지 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지만 김 전 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국정원 사람을 담당자를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그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김우룡 이사장이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이르면 모레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청와대에선 정재계와 문화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영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만찬이 예정보다 좀 늦어졌다고 하는데 몇 시쯤 시작됐습니까? 네, 국빈 만찬은 조금 전 저녁 8시쯤 청와대 용빈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전체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만찬도 30분 정도 늦어졌는데 양국 국가 연주와 만찬사 그리고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날이고 한국엔 첫 번째 생일을 특별히 축하하는 풍습이 있다며 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훌륭한 하루를 보냈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양국 외교 안보 경제
경제 주요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삼성과 현대, SK, LG 등 대기업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측의 불공정 무역론에 맞서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미국 투자를 강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 우리도 특별한 사연이 있는 참석자들이 함께했는데요.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주인공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탈북자 출신으로 미국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유학길에 오를 이성주 씨도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계를 대표해선 모델 한혜진 씨와 배우 전도연 씨, 이창동 감독이 초대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찬 뒤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영문으로 함께 갑시다라는 말이 새겨진 노트수저와 전통 공예품인 돌그릇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오늘 만찬은 기념 공연으로 이어지면서 밤 9시 반 넘어서 끝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약한 비구름이 지납니다. 영동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린 뒤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오늘보다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비구름을 뒤따라 황사가 유입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셨다면 황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황사에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많이 나빠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그치면 하늘은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날이 점점 더 건조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은 17도,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날씨 들으신 대로 오늘이 절기상 입동이라 그런지 내일부터 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이 한반도 안보 날씨만큼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한 걸 계기로 얼어붙어 있는 남북 관계에 따뜻한 바람이 불길 기대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